이번에는 2023년 4월 23일 토트넘에게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시즌 6경기를 남겨두고 여전히 4위 싸움을 하고 있던 토트넘이 뉴캐슬에 1대6으로 참패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당 패배는 사실상 시즌 종료를 알리는 KO 펀치와 다름없었고 이후 경기들에서 토트넘 선수단의 전위는 없었습니다. 제 말이 허언이 아닌 이유는 4월까지 4위 경쟁을 하던 토트넘의 시즌 최종 성적은 8위였기 때문입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계절의 뉴캐슬을 다시 만나는 토트넘의 상황은 유사하고도 다릅니다. 올해도 챔스를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선 일맥상통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축구 자체입니다. 작년의 대패가 왜 회복 불가를 선언하는 끔찍한 경기였으며 올 시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공격 축구로 승부하는 장면들이 짜릿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난해의 패배가 뼈아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위 경쟁을 하던 상대가 뉴캐슬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였고 양팀 팬들은 일주일 내내 팽팽히 대립했으며 선수들 또한 시즌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부진한 시즌, 감독 경질, 여러가지 흉흉한 사건들이 겹쳐있던 암흑기였지만 적어도 챔스 진출만큼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챔스에 나가지 못한 올해의 감정으론 섬나라 바깥 세상이 다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토트넘은 2016년 이후 총 5번 챔스에 진출했고 해당 기간 리그 최고 성적은 16-17 시즌에 거둔 2위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3위 맨시티보다 승점이 무려 8점이나 앞서 있었고 4위 리버풀보다는 10점을 앞섰습니다. 즉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의 목표가 4위가 아니라 우승이었던 이유는 1위를 맹추격됐던 시즌들이 존재했고 특히 그들의 주포인 케인과 손흥민이 공고한 상태로 매년 새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외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일부 강성 토트넘 팬 입장에선 챔스 진출 정도는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토트넘의 전력이 1년 만에 정말 급감했다고 느낄 만한 충격적인 선수 이탈 행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등장하는 이적 링크 사이에서도 케인과 손흥민만큼은 굳건히 지킨 토트넘은 베일, 모드리치를 내보낸 시절에 비해선 어쨌거나 우승을 노린다고 발언하기엔 충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콘테의 영입이 공교롭던 이유는 토트넘이 2위를 거뒀던 16-17 시즌에 첼시를 우승시킨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적장이었고 야심찬 영입이었으며 화려하게 떠나갔습니다. 시작은 우승을 외치고 있었고 손흥민의 팬들은 득점왕 2연패를 내심 바라고 있던 주목받던 시즌이었지만 4월에는 우승은커녕 챔스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과의 경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놀랍게도 포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시즌 내내 치렀던 선수비 후역습이 아니라 공격으로 뉴캐슬과 치고받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지금도 라인업의 포백을 확인한 장지현 해설위원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토트넘의 스타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팬들이 그토록 원하던 포백이었고 또 다른 팬들은 급작스런 변화에 불안감을 말했으며 다른 클럽 팬들 입장에선 토트넘이 포백을 이란 호기심이 집중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21분 만에 5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6 참패였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고작 챔스라고 말했던 팬들의 감정이 설마 챔스마저로 완전히 뒤바뀐 경기이자 시즌 초반 우승을 말했던 토트넘의 목표가 우스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잘하던 토트넘이 받던 칭찬은 세계 최고의 역습팀이었고 반대로 조롱은 재미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 토트넘이 시도한 공격 축구의 결과가 6실점으로 귀결된 것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발생시켰습니다. 감독 대행이 경질되고 감독 대행의 대행 라이언 메이슨이 부임한 것은 덤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해당 경기는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영입이 확정되었고 그는 요코하마 셀틱에서 포백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포백으로 6실점한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 입장에선 다음 시즌은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리빌딩 시즌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고 토트넘의 마지노선 케인마저 이적했습니다. 케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곧 우승을 노린다는 보증수표와 같았지만 드디어 굿바이 해리가 가짜뉴스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발발된 것입니다. 베일 이적 시기와 케인 이적 시기 그리고 시장 평가액을 종합하면 분명 레비 회장은 베일 모드리치 시절과 비교하여 손키 시절에 진심으로 우승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리뉴 콘테라는 우승 경험자들을 영입했던 노선과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이 최대 목적이었다면 케인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의 이적 시점은 2020년 이전이 적당했고 베일의 레알행은 최고점인 25세에 상사되었었습니다.
뉴캐슬전 대패의 악몽은 결국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대폭 하락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졌고, 제대로 된 포백을 구사하기에 엄청난 영입 또한 없었으며 케인의 이적은 오히려 전력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24년 4월 현재 토트넘은 이번에도 4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노렸던 시즌의 4위 싸움과 리빌딩으로 여겼던 올 시즌의 4위 싸움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작년 토트넘 현지 팬들은 감독 경질을 포함해 강렬하게 프론트에 맞섰다면 올해는 누구도 포스텍의 경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4월에 포백으로 6실점한 팀을 맡아서 8, 9월에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납득할 만하고 토트넘의 진짜 무대가 다음 시즌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4대1 대승을 거두며 복수극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을 시도하다 6실점한 악몽을 씻기에 충분한 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의 경기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순위 경쟁에 직결되는 결과입니다. 강팀과의 경기가 연속해서 남아있는 토트넘에게 뉴캐슬전 패배는 지난 시즌의 데칼코마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5위에서 8위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입장에서는 전반기 대승을 머리에서 지우고 1대6 패배의 기억만을 아는 채 전투에 참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포백이 뉴캐슬 수준의 팀에게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 경기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촉감 유니폼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듣는 스포츠입니다. 경기장의 사운드는 곧 현장감을 의미하고, 제가 알리안츠 아레나를 방문했을 때 구단 관계자가 가장 자랑하던 부분도 사운드의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운드 셔츠는 특수 센서와 모터들을 통해 소리를 촉감으로 변형시키고 청각 장애인들이 충분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제임스 파크 곳곳에 마이크가 설치되었고, 내일 현장의 소리는 유니폼 직물에 박혀있는 모터로 동시에 전달됩니다. 뉴캐슬의 시즌권 소지자이자 청각장애인 데이비드 윌슨 씨가 말합니다. 유니폼을 입었을 때 촉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리의 느낌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축구의 공평함은 빠른 세계화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에게 축구는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딱딱한 가죽 축구화가 오늘날의 형태가 되고 엄청난 궤도로 날아가는 축구공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일부 사람들을 위한 기술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WHO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청각장애인 인구는 무려 4억 6,600만 명에 달합니다.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4억 6,600만 명이 축구의 소리를 느낄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술의 시작점은 미약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선가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은 반드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운드 유니폼을 시작으로 인류가 만드는 다양한 기술이 축구의 군데군데를 채우길 기원하고, 언제나 축구가 그래왔듯 작게나마 웃을거리를 생성하는 경기들을 응원합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 사운드 유니폼을 입고 방문하시는 분들, 소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 듣길 기원합니다.